안녕하세요. 고1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강사 유세우입니다. 2025년 통합과학 내신 1등급을 향한 여정, 겨울방학 특강 안내를 온라인 설명회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송파, 방이, 강동, 로고스, 그다음에 이제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2월에 각 학교별 전략과 내신 연간 커리큘럼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겨울방학 설명회, 개정통합과학 좀 중요하니까 좀 정보 중심 위주로 핵심만 콕콕 말씀드릴게요. 먼저 뭐 들어가기 전에 개정통합과학, 이번에 과학에서 가장 핵심이죠. 통합과학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점 네 가지 뽑아봤는데요. 개정통합과학 FNQ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개정통합과학 무엇이 변했냐? 이게 1번.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정통합각 이제 수능 본다는데 몇 번 수강하는 게 좋은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정통합각 물리화학 선행이 중요한가요? 또는 성적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통합각 보면 아이들이 물리화학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정통합과 1등급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뭐 이제 10호까지가 1등급인데, 뭐 2024년 전에는 4호까지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등급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통합과 1등급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시죠. 통합과학. 무엇이 변했나? 뭐 설명회들 이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급 받는 게 중요하니까 뭐 여기는 이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양이 많아졌다.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늘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습적인 부담이 생기죠. 두 번째, 수능에서 본다. 이게 정말 크죠? 이전에는 물화생지 1, 2로 봤는데 고일 통합과 과목이 결국 수능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 되었죠. 그다음 세 번째, 체감상 어려워졌다. 이 통합과학이 정성평가거든요. 양이 기본적으로 원 과목에 비해 1.5배 많습니다. 그 이상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물화생지를 다 잘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럼 이제 개정통합과 이제 몇 번 수강해야 하나요? 정말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번에 첫 해잖아요. 진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수능 과목이 되었잖아요. 이제 통합과학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어떤 시기에 들어야 하는지, 몇 번 들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그냥 이제 말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통합과학 내신 1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이 몇 번 들었는지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뭐, 물론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죠. 노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정답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은 2번이 가장 많았어요. 제가 뭐 자사고, 뭐 배제고, 우수고, 가중학교 다 가르치는데 2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 물론 노베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가중학교 전교 1등이에요. 이 친구가 그냥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최소 두 번 이상 들어야 1등급을 받는데 뭐 그렇게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통계적 데이터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제한드리냐면 최소 세 번 이상 수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단 고1 교육 때 한 번 듣고요. 그다음에 고1 내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고2 때는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 원과목도 한 학기 만에 다 하는 학교도 많고,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수학도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고2 때 패스. 그 다음에 고3 때 수능 통합과 공부하는 거죠. 이게 정성평가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 많이 볼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기에 저는 효율적으로 내신 설계할 때 이렇게 세 번 권장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고1 겨울, 고1 내신, 풀로 듣고, 고3. 이게 필수예요, 이제. 자, 계정통합과 물리화학 중요한가요? 선행이 필수인가요? 아,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말.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통합과학이 이제 물리화학 어렵게 보다 꼼꼼하게 출제하는 게 이 내신 통합과학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송파 강동은 그래요. 뭐 여기 제가 이쪽 지역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송파 강동 애들이 최소 물리화학 선행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자사고, 배제고 같이 있는데 물리화학 선행 세 번, 네 번 이상 들은 애들 많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안 들은 애들은 분리할 거 아니에요, 분리. 그러면 이제 물리화학 세 번, 네 번 이상 들은 애들이 1등급 받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걔네들만 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취재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통합과학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정도로 취재하고 오히려 아이들은 공부했으면 맞춰요, 그런 건. 그러나 아이들이 틀리는 건 물리화학 꼼꼼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애들이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자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 성적 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부러 물리화학 고난도 문제보다는 프린트물, 학교 필기, 그런 데서 짜잘짜잘하게 많이 내요. 그걸로 많이 변별해요. 이거 보세요. 저기 이제 여기 땡땡고 프린트물인데 저 보이시나요? 저 빨간색? 저 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지로 냈어요. 그니까 이런 걸 많이 채워줘야 돼요, 애들이. 학원에서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물론 고난도 푸는 방법도 푸는 방법인데 이런 걸 해줘야 애들이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1등급 때 아이들은 생지에서 많이 틀려요. 왜? 지금 보면 생지 쉽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 그렇게 방심하니까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틀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믿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번에 이제 본 거거든요. 왼쪽에. 이 다인의 진화론에 대한 자료다. 가에 들어가 연도. 이거 과학 문제 아니에요? 네, 과학 문제예요. 보세요. 연도 보여요? 이런 거 낸다니까요? 아,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경험해보면 다 깨닫습니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애들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오고 내신에서 고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물리화학 잘한다? 아니에요. 오른쪽 보세요. 지구과학 문제인데 잘 보세요. 뭐 5개. 뭐 애들 많이 틀리겠죠? 뭐 선지 장난 아니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틀린지 다 아세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애들 진짜 많이 가르치는데 소월반, 배제고, 그다음에 잠심가중, 방산가중, 보아반 다 가르쳐요. 근데 물리화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오히려 걔네들이 1등 잘 안 나와요. 팩트요, 팩트. 왜냐고요? 생지를 잘 안 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말하죠.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이 다가 아니다. 다 잘해야 한다. 그리고 꼼꼼해야 한다. 이제 제가 적나라하게 좀 드러냈죠. 이걸 이제 말해줘야 되는데, 이제 꼭 이런 걸 좀 기억하십시오. 아이들한테 이거 영상 보여주세요. 진짜 시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걸 말하려고 영상 찍는 건데, 개정통합과학 어떻게 1등급 받을까요? 그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일단, 그냥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문제 내겠습니다. 뭐 애들도 문제 푸는데 푸셔야죠. 통합각 1등급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유세요. 아, 답 아닌 것 같은데. 곧 증명해 드릴게요. 2.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3. 학교 선생님 출제 스타일, 출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4. 학교 수업 잘 들어야 한다. 뭐 제 설명이니까 일단 1번부터 말씀드릴게요. 간략합니다. 왜 유세호인가? 아, 왜 유세호에게 통합각 들어야 하는가? 아, 중요하죠. 저도 팔아야죠. 자, 가시죠. 아,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1등급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1등급 받아요. 어디 뭘 하든 간에. 그런데 1등급이 아닌 아이가 1등급을 받는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자사고에서는요. 이거 배제고 거인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성적표 같은 경우 이제 원래 통합과 5등급이었어. 5등급. 그러다가 저를 만났죠.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저 이 아이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물어보고 피드백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사고에서 배제고에서 1등급 1등 했습니다. 이 자사고에서 1등급 받는 거는 진짜 어려워, 진짜. 특히 1등은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사고에서도 통합과 5등급 아이들 1등급 1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아, 스토리 너무 좋죠? 저는 이런 아이가 너무 예뻐요. 왜냐?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으면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1등급 받을 수 있는 여정을 매우 탁월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통합과 1등급 성적표 1, 또 통합과 1등 성적표 1, 또 통합과 1등 성적표 1, 또 오, 너무 많아. 1. 아, 제가 이렇게 잘 만들다 보니까 배제거 통합과 지금 현재 1위입니다. 17명 중에 1등급 7명 배출했습니다. 저 혼자 마감했고요. 네. 그다음에 잠신고 2024년 1등급 9명 중 5명이 제 수강생입니다. 전교 1등, 2등, 6등, 7등, 9등 다수 수강했고 또 방산고 통합과 1인자입니다. 아, 뭐, 왜 이렇게 1인자가 많은지. 뭐 21, 22, 23, 24 모두 1등급 배출했고 24년 방산고 서울대 및 의대 합격생 전원이 전부 제 수강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성고도 마찬가지예요. 22, 22, 23, 24 모두 1등급 배출했고 포화방학생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강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송파 강동에서 이렇게 많이 1등급 배출했습니다. 뭐 배재, 방산, 보성, 잠신, 뭐 이제 2023년에도 동북고 정규 1등 배출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22년에도 그렇고 문정, 가락, 동촌, 오금, 창덕 다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세호는 송파 강동 통합각 1등급 킹메이커입니다. 뭐 증명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증명 저밖에 안 할걸요? 네. 이제 본론으로 가시죠. 뭐 조금 길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본론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고 내신을 준비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학교 교육 계획서 아십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보면 통합과 평가 계획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식으로 GP 60%, 수행 40%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고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는지가 다 써 있어요. 봐봐요. 생각보다 수행평가 비율이 많이 높죠? 교육부에서 내신 논술형 평가도 도입한다 해서 수행평가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먼저 수행평가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만점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아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만점 주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단 볼까요? 수행평가 자세하게 교육계획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가 척도. 이런 것들 적어야 이제 배점이 이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 아이들이 이런 거 적어야 점수가 나오니까요. 근데 애들도 생각보다 적는 걸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행평가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수행평가 준비할 때 언제부터 할까요? 1. 선생님이 공지한다면 바로 한다. 너무 훌륭하죠? 이런 아이가 있나? 2. 마감 하루 전에 다 한다. 그 베스트. 3. 마감 막 2시간 전. 막 0시까지 내야 되는데 막 10시부터 한다. 뭐 대다수 여기 속하지 않을까요? 4. 아예 안 한다. 뭐 정답은 저희 뭐 대학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께 언제 과제를 제출했습니까? 제가 이제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례. 이제 제가 꼭 아이들한테 제 수업 들어올 때 말하는데 물어봐요. 너 수행 언제 제출해? 준비해? 저 준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임박했을 때 대충 쓰거나 안 써요. 절반이 이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제가 애들보다 제 뭐 학교 이런 거 더 잘 알아요. 속 터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음에 우수 사례. 여기 아이들은 다 통합과 1등급 아이들인데 이틀 정도 잡는다. 진짜 대단하죠? 하루 전에 한다. 미리 끝낸다. 이래야 1등급 받죠. 그래서 최종 조사해보니 1, 2등급 아이들은 하루 전에 다 끝내요. 이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제가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래야 빈틈이 사라지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수행평가 비율이 너무 중요해요. 30에서 50%예요. 등급에 영향 미쳐요. 아니, 기본 점수가 아니냐. 근데도 애들이 많이 점수 깎아먹어요. 이거 와닿지 않죠? 제가 와닿게 해드릴게요.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행평가 1점 깎이면 지필 한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왜? 아니, 고난도 문제 하나 틀리는 거랑 하나는 맞출 수 있어요. 뭐, 그거 틀려도 수행평가 1점 높으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수행평가 1점이 지필 한 문제다. 그럼 핵심 전달해드렸고, 이제 지필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다 피드백 해줘요, 애들. 장난 아니죠? 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필고사 만점 받기 위해 뭘 해야 하나? 이제 잘 보세요. 학교 선생님 출제 스타일과 출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시예요. 통합과 선생님들이 물화생지 파트별로 한두 명 계세요. 선생님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출제하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별로 분석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령 물리 선생님은 출제하는 곳이 교육청과 PPT인데 출제 스타일이 지역과 범위 누적이에요. 근데 화학 선생님은 필기랑 교육청에서 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스타일이 다선택이에요. 그리고 보면 선생님별로 범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학교별로 이 학교에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선생님별로 시험 범위 출제하는 곳, 출제 스타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내신 대비 못해요. 이걸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제가 합니다, 이걸.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출제 어떻게 하냐? 보통 6개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 변형 출제. 오른쪽이 3월 교육청 12번인데 왼쪽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똑같이 해서 변형해서 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 변형 출제. 오른쪽이 이제 프린트물 저 구석 보이시죠? 저걸 왼쪽처럼 저렇게 선지로 냅니다. 장난 아니죠?
그다음에 교과서 출제. 저기 보이는 교과서 오른쪽 밑에 내용 보이시죠? 중성지방인 식용유. 이걸 왼쪽 선지로 적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학교 필기 바탕 출제. 이 내용은 교과서에 없어요. 이게 원과목 필기거든요. 저는 뭐 물화생지 원투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학교 수업 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안 들으면 틀린 거예요. 왜? 교과서도 없고 통합과 일반 시정 문제집이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출제합니다. 마지막 PPT 바탕 출제. PPT 내용 바탕으로 저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PPT 내용 이제 올려주는 학교가 있고 안 올려주는 학교가 있는데 안 올려주는 학교의 경우 작잖아요. 그러면 못 맞춰요. 자체 제작 문제 거의 없는데 가중학교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했던 학교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남고, 배제고, 학교 자체 문제 출제하고 필기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컷이 매우 촘촘해요. 80점대면 뭐 쉽게 나오면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막 1개, 3등급이 92, 막 이래요. 80점대면 5등급 나와요, 5등급. 쉽지 않죠? 보성고. 교과서 포인트물에서 많이 나오고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지원 수준까지 있고 여기 지구과선생님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그다음 실수 유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쉽지 않아요. 보인고. 보인고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하는데 등급이 최상위권으로 서술형으로 가릅니다. 여기도 매우 촘촘해요. 동복고는 이제 학교 포인트물 좀 중요한데 모의고사 유형이면 조금 지엽적으로 나와요. 핵심은 이래요. 남고는 전반적으로 꼼꼼함이 매우 중요해요. 왜? 애들이 디테일이 떨어진 걸 알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걸로 등급이 많이 갈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여고. 잠실여고하고 영파여고는 뭐 두 개 틀리면 4등급입니다. 그냥 직행이에요. 와, 이건 뭐, 여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내신? 진짜? 뭐, 잠실여고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내고, 영파여고는 완자 기본 유형으로 낸대요. 어, 그래서 여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시수 싸움이에요. 실수하면 등급이 쭉 내려갑니다. 내신 어렵죠? 공학. 방상고는 세밀하게 출제합니다. 이게 학교 수업에서 이제 학원 좀 가치인데 거기서 이상한 거 좀 많이 내요. 1등 컷이 80점대요. 오, 굉장히 낮죠? 왜냐면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그래요. 가중학교다 보니 조금 어렵고 사실 뭐 잠신고가 통합학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데 다선택, 물화생지 원 자료도 이용되고 통합학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인 통합학 자료로 대비 불가해요, 여긴. 1등 컷이 70에서 80점대, 획득 난이도 최상입니다. 문정고는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하는데 물어원이 나와요. 쉽지 않죠. 그다음에 오금, 둔촌, 가락은 비슷합니다. 모의고사 유형이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포인트 잘 보고 공부 잘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강동, 한영, 불규제가 매우 중요해요. 불규제가 이제 팔거든요, 학교에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이한 게 물리 선생님이 없어요. 물리 문제 거의 안 내요.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생원, 생투, 막 지원, 지투를 내요. 특이한 학교예요. 국어, 영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문고, 세밀하게 출제해요. 왜냐면 요즘 이제 강문고로 일부러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들이 이제 좀 잔 애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등급이 매우 높아요. 막 한 개 틀리면 1등급 아닐 수도 있어요. 막 단답형에서 틀리고. 그래서 이제 물원 자료 출제하고 등급 컷이 좀 커요. 매우 높아요. 촘촘합니다. 그다음에 한영외고는 이제 물리학원이 나오고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일, 상일은 객관식이 쉬운 편이며 서술형으로 등급가합니다. 실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학교들 한번 트렌드 분석해봤고,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통합과 문항이 뭘까요? 이렇게 6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은 3, 4, 5번이에요. 이게 가장 전 등급대에서 가장 많이 틀려요. 그래서
1, 2등급 아이들은 이런 걸 많이 디테일하게 채워야 되고 3등급 이하 아이들은 좀 모의고사 유형 많이 풀어야 하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1등급 받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뭐 진부해 보이는데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요. 학원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근데 애들이 이게 잘 안 되죠. 지필 1등급의 핵심이 사실은 학교 필기 잘 암기하고 학교 개념 바탕 문제 풀고 디테일한 피드백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에 두 개는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아래가 문제예요. 디테일한 피드백.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1등급 때 아이들 좀 분석해 봤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오, 궁금하죠? 네. 일단 첫 번째, 특징 1. 학교 수업을 잘 들어요. 아니, 진짜요. 왼쪽이 과중 전교 1등 거 프린트물이에요. 제가 프린트물까지 다 검사하거든요. 모든 학생 전부 다. 그러면 보면 프린트물이 없어요도 있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진짜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내용 안 채운 애도 너무 많고, 대체로 1등급 받는 애들은 다 채워져 있어요. 진짜,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요. 오른쪽 보세요. 시험 전날이에요. 제가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제 검사하는데, 전날에 애들이 프린트물 가져오잖아요. 없어요. 상등급 이하입니다. 심각하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냐면, 프린트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걷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요. 그걸 바탕으로 자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해요. 왜? 절반 이상은 안 하니까요. 학교 수업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웃긴 게 1등급 때 애들도 그런 게 좀 구멍이 있어요. 장난 아니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업 잘 된 애들이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잘 맞춰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요. 여기서 바탕으로. 일단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통합과학은. 과학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꼼꼼한 아이가 통합과학을 잘합니다. 1등급 받은 아이들 보면 물화선행 안 한 애들 많아요. 정말 꼼꼼해요, 대신에.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이제 보아반 전교 1등이고요. 하나하나 다 틀린 거 다 고쳤죠. 다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데 3등급 이하 애들 보면 오른쪽 보세요. 다르죠? 피드백이 없어, 피드백. 아니, 애들 숙제를 그냥 푸는 게, 진짜 숙제 수행하는 거 보세요, 한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 숙제 문제 푸는 게 숙제 끝이에요? 아니죠. 채점하고 틀린 걸 고쳐야 숙제를 한 거죠. 저는 이게 된 애들이 1등급 달성도가 매우 높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럼 아이들이 필요한 건 두 가지겠네요. 학교 수업하고 디테일이에요. 이런 게 일단 되어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디테일을 잡았을까요? 일단 저는 학교 필기 전부 정리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관리 시스템이 그 애들 붙잡고 이런 것보다 그 가제 검사를 잘해야 돼요. 매우 꼼꼼하게. 이거 제가 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 요정 시스템이라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등급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이제 각이 보이죠? 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먼저 이제 학교 필기 정리.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 1반에서 10반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반에서 5번까지는 A 선생님이 들어가고 6반에서 10반까지는 B 선생님이 들어가요. 근데 A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은 B 선생님 필기가 없어요. 그리고 B 반은 A 선생님 필기가 없어요. 그럼 두 분이 나눠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필기 다 걷어서 직접 문제 만들어서
필기까지 다 정리해서 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고요? 애들 필기 보셨어요? 이거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진짜 토 나와요, 토 나와. 말로 표현하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차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치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개념 바탕으로 문제 제작합니다. 자체 AI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줘요. 좀 디테일하게 다 물어봐요. 그리고 피드백. 저는 학원에서 이런 걸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과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저 보시면, 이제 다선택이 되게 많죠? 저의 왼쪽에. 제가 이제 숙제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왜냐? 이러면 찍지를 못해요. 저는 애들이 찍지 못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끔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냥 기억니은지 그 딸랑 있으면 공부할 때 대충 하고 넘어가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저는 애초에 그런 거 차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사할 때 일부러 몇 개 오답 만들어서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걸로 애들이 찍었는지를 알 수 있죠. 철저하죠. 애들하고 참 많이 심리 게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건 저희 조교 선생님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하거든요. 제가 조교 배치할 때 6명당 1명, 7명당 1명 배치해요. 그래서 막 50명 들어간다? 그러면 한 9명 있어요. 뭐 꼼꼼하게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제장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필수 검사 리스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봐요. 다. 한 명 숙제한 거 보는데 2분 걸려요. 2분. 2분 이상 봐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다 찾아서 써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직접 피드백 해줍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이거 함부로 못해요, 진짜. 아마 뭐 보세요, 주변에. 이렇게 안 하면 근데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물론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탈주한 애들 많습니다. 근데 결국 남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우수 숙제한 애들 찍어서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하러 보여줘요. 아니, 뭐 전교권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넌 피드백이 없냐? 일갈합니다. 폭격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뭐 애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양적, 질적 평가에서 다 코멘트 써줍니다. 개인별로 전부요. 뭐 50명, 100명 다 됩니다. 이것도 제 자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수강생 전용 개인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사비로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만의 관리 시스템인데요. 제 수강생들은 이제 처음에 오면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요. 이거 아이들 아바타인데요. 전부 다. 만드는데 10초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오면 성장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게 필수 참여 클리닉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그다음 클리닉 전용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차 수업에 대해서 누적 내용으로 교재가 있어서 그걸 한 뒤 1대1로 구두 봅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클리닉 테스트 점수 이제 평균 미충족 학생의 경우에는 오답 보안 클리닉하고 그다음에 과제 피드백이 부족한 학생들은 남아서 하고 갑니다. 특히 숙제 안 했다. 남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꼭 도망가라는 애들 진짜 많아요. 다 확인해요.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하부님. 오늘 국어 학원 보충이 얘가 있다네요? 이 진짠가요? 다 물어봐요. 엄마한테 직접 인증하라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낼게요. 뭐, 좀,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이 그 능동적으로 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 수동적으로 하거나 탈주 본능 있는 애들은 관리가 안 돼요. 심지어 도망도 못 가요. 저 이제 이중 바리게이트 치거든요. 이제 검사할 때도 매뉴얼이 있어요. 검사할 때 이중으로 해요, 이중. 집에 갈 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말하죠. 그냥 갈 거면 둘 중 하나다. 부모님께 허락받거나 또는 창문 밖으로 나가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와 테스트 결과 갖고 이렇게 자신과의 만남 같습니다. 뭐 자신의 성장과 성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세부 평가와 누적 평가를 볼 수 있고 개인별로 이제 코멘트와 피드백 받고 진도와 과제까지 모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매주 본인께 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또 보상에 가지 않습니까? 또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죠. 숙제 피드백을 잘해오면 제가 물방울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걸로 나중에 잘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도 받고 에어팟도 받습니다. 이거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 학원이 아니고 제가 주는 거예요. 저 부자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아이들이 그냥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3기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을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통합과학 1등급 많이 만들어져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왜? 아니, 힘들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일단 방학 때에도 내신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말하거든요. 100만큼 하면 100이 안 나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원래. 알잖아요. 근데 150을 해야 100이 나올까 말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150을 하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겨울방학 특강부터 내신처럼 똑같이 클리닉하고 내신처럼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학기 중에 과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 안 해요? 오씨, 수학만 봐도 수학이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통합과학 미리 하고, 그 다음 내신 때 학교 경영 바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무엇을 하나요? 꼼꼼하게 통합과학 원투 주요 정리하고, 고난도 문제풀이 방법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강남 송파 강동 기출 문제 정리합니다. 내신 통합과학의 숲을 봅니다. 저의 9주차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 유세호 강사는 아이들이 빈틈없이 통합과학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반이 되게 많은데 일단 목일 자사고반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표에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내신 통합과학 1등배 향한 여정. 어려운데 이제 시작합니다. 후기를 보고 싶다면 이 QR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